자, 다음은 직무 설계로 들어갈 건데요. 직무 설계에서는 너무 다 나오는 게,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일단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직무 설계, 이거 뭡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직무를 맡고 있는 어떤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직무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기능, 관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직무 설계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인적 자원, 또 개인 또는 집단이 수행하는 직무 또는 과업의 수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요 표를 암기하시는 거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평적 직무 확대, 수직적 직무 확대가 있습니다. 예, 수직적, 수평적. 수평적과 수직적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저 수평적은 뭐 그냥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이 그죠? 변동이 없는 거예요. 수직적은 그 변동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개인 대상으로 하고 집단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 수평적 직무 확대는 job enlargement, 직무 확대. 수직적 직무는 깊이 내려가야 돼요. 위치.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뭐 맛이 풍부하다 뭐 이럴 때는 위치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직무 충실이죠, 결국. 깊게 내려가니까 직무 충실. 무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개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집단을 했을 때 그 수평적 확대는 뭡니까? 직무 교차하는 거예요. 직무 교차. 이것은 한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교차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직무 교차. 반대로 수직적 직무 확대 집단에서는 뭐 준자율적 작업 집단에서 이거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집단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직적 직무 확대와 수평적 직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 직무 순환이 있어요. job rotation.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울러서 이것도 개인이 대상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치 너무 많이 친다. 3개.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직무 특성 1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올드햄과 헤크만이죠. 네. 이거 바꾸고요. 자, 이렇게 뭡니까? 모든 직업원들의 직무를 맹목적으로 확대하거나 충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직무 설계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종업원의 각자 개인차의 영향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구조와 직무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 내가 얼만큼 이 조직에서 성장하고 싶은지 이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직무 특성 이렇게 되면 위에 내용들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그만 아시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죠? 보게 되면 핵심 직무 특성 차원에서도 나오게 되죠. 요거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매개 변수, 중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종속 변수, 개인 및 작업 성과,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 중요한 거 요 3가지. 자, 핵심 직무 특성 차원 5가지인데 3가지 한 가지 나눴어요. 왜 그렇게 나눕니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 한 가지씩 나눠 구분한 거예요. 자, 그 핵심 직무 특성 차원 맨 처음에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중요성, 과업의 정체성 요 3가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의미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의미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자율성은 너한테 자유를 줘. 그럼 뭐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책임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피드백이 하나 있죠. 피드백은 뭐 지식이 늘어나게 되겠죠. 작업할 땐 결과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다양성이 책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율성이 의미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자, 요거는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요 3개는 자율성은 책임감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피드백은 지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또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좀 간단히 살펴볼 건 산업재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뭐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바로 산업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근로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예를 들면 근로자가 너무 피로한다든지, 근로자 작업상 부주의 또는 실수, 또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 미달, 미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발생 원인,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데 이건 뭐냐? 안전대책, 예방대책 미비 또는 부실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기업에서 이거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을 해준 상황에서 작업을 시켜야죠. 예.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역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에 대한 사고라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슨 제 실명을 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함으로 해서 이런 안전 비용 절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을 너무 경시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직급에 좀 높은 데 올라가셨을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비용들 깎으시면 안 돼요. 안전에 대한 비용, 이 사람이 목숨에 대한 비용들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비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 높은 데 가셔서도 승진하셔서도 1급, 2급 공무원 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꼭 잊지 말고 꼭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